자, 이제 몇 가지 당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수면 시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.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. 그래서 뭐 8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도 있고요. 그런데 본인의 어떤 수면 시간을 충분히 지켜서 잘 때 낮에 이제 집중도도 좋아지고 공부의 효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. 낮 시간에, 즉 수능 시간에 계속 뭐 학교에서 좀 피곤해서 주무신다든가 아니면 아침에 지나치게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, 이런 분들은 이제 수능 볼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수능은 8시 40분에 시작인데 여러분들이 8시 40분 못해도 한 8시 30분까지 입실이고 8시 정도부터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아침에 수능장에 가서 어떤 집중이 안 되고 약간 좀 멍한 상태,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침 8시 정도부터는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. 그리고 수능 끝날 때까지는 좀 낮에 피곤하더라도 뭐 잠자는 이런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아침 8시부터 공부하던 습관이 안 돼 있던 친구들은 가끔 이제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3시간 전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. 그래야 3시간 후쯤부터 뇌가 어떤 활성화된다.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내가 아침에 한 7시나 이렇게 일어나던 친구가 8시 40분 수업, 이제 시험 시작이니까 5시 40분이나 5시 반쯤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뇌는 활성화되겠지만 너무 피곤해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를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갑작스럽게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좀 권해드릴 수 없는 방법이고요. 지금부터라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8시쯤부터는 공부를 시작하는, 그래서 수업의 수능 시간에 자신의 몸을, 자신의 공부 패턴을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아울러서 공부 과목도 수능 시간과 맞춰서 뭐 1교시 국어를 시작한다든가 아침 8시부터 국어 공부를 시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공부 과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정시를 준비하시는 친구들도 있고 수시를 조금 비중을 두시는 친구들도 있는데, 특히 수시 같은 경우에는 최저를 맞추면 되겠다. 최저 맞추는 걸 위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뭐 한두 과목을 포기한다.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데요. 뭐 현실적으로 최저 맞추는데 이 과목은 너무 어렵겠다 싶을 수도 있지만, 근데 큰 시험이란 건 알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 어떤 과목을 포기한다라기보다 그 공부 시간을 조금 줄이는 정도로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. 완전히 안 하는 거는 권해드릴 수 없고요. 뭐 공부 시간을 뭐 1시간이나 2시간으로 줄인다든가 그 특정 과목을 그렇게 비율을 조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매일 전 과목을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국어, 영어, 수학, 한국. 그 중에 내가 만약에 최저를 맞추는데 이 과목은 조금 불리하겠다 싶은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은 뭐 1시간 정도로 줄인다든가. 아예 하나도 안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공부 과목을 그렇게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6월, 9월 모의고사를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 남아 있는데 6월,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수능 점수를 올릴 수 있느냐,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. 근데 이제 재수생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6월, 9월 성적하고 수능하고 많이 다른 친구들이 있습니다.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 달 동안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수능 때까지 남은 시간에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도 있지만 성적이 많이 오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이죠. 수능에 임박했기 때문에 그 하루가 엄청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. 그 전에 한 3월, 4월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? 충분히 올릴 수 있고요. 자칫하면 충분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한테 당부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.
여러분들이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계실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집에 가서 짜증을 내시겠죠. 그러면 어머니가 놀래십니다. 근데 짜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공부를 안 하고 신나게 놀다 왔어요. 그러면 안 피곤하겠죠. 그럼 짜증도 안 날 겁니다. 그런데 그 상황에 부모님이나 누가 공부 많이 했니? 공부는 안 하니? 더 해야지? 공부 얘기를 꺼냅니다. 그러면 짜증이 확 나요. 그죠? 왜? 양심이 찔리니까요. 이런 짜증은 공부를 안 해서 생기는 짜증이고요. 그냥 이유 없이 막 짜증이 나요. 이건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유 없이 짜증을 낸다. 그러면 얘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. 또는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구나 하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셔야 합니다. 우리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 때가 마땅히 없습니다. 똑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한테 풀 수도 없고요. 학교 선생님한테 풀 수도 없고요. 학원 와서 풀 수도 없고요.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도 조금 양해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많이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. 공부하느라고 좀 힘든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만큼 그 이상 올릴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 보내주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택지요.